윤태곤의 뉴스 사이다. 뉴스 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꾸며드리고 있죠.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페셜하게 뭘 봅니까? 지금 몇 주째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당청 지지율 하락세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 싶어요. 그러죠. 한국갤럽 오늘 정례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 58%, 민주당 40%입니다. 예. 지금 이런 식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자체로 하는 기관이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정도인데 두 기관 수치가 거의 똑같아요. 0.1% 차이예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60% 이하로 처음 떨어진 거죠. 네. 이거 벌써 몇 주째 계속이고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지율 조정 국면인 거예요. 네. 정상적인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 절대 숫자는 상당히 높고 여당도 야당하고 격차가 크고 그런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이유가 근 한 달째 같고 분위기 변화가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. 분위기 변화가 없다. 네. 결국 다 핵심은 민생 문제에 대한 불만 이거죠? 그렇죠.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이른바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것도 없어요. 전혀 없네요. 네, 여당이 뭔가 이슈를 주도하거나 분위기를 이제 좀 끌어올리거나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. 청와대 우위하에 좀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이 전당대회 때도 잘 안 바뀐다. 근데 뭐 아까 분위기 변화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만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분위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힘들잖아요. 특히 최근에 뭐 규제 완화 이슈 같은 게 그렇지만 이쪽 방향으로 결정하면 저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결정하면 이쪽에서 반발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국민 80%가 동의한 사안 같은 거 나오기가 별로 어려워요. 어렵죠. 네. 네. 그렇다면요. 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기조가 진보적이라서 혹은 거꾸로 보수적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문제죠?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게 본질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예컨대 이제 인사 문제.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자본시장의 황제라는 별명입니다. 670조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그러죠. 그렇죠. 전 세계적인 황제예요, 예. 사실. 예. 처음에 어떤 사람을 낙점해가지고 당신 지원하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지원했는데 뭐 청와대 쪽 말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의 검증에 의해 가지고 낙마했다 병역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그 자리는 꽁거 먹은 소식입니다. 계속 공석이죠. 예. 뭐니 해도 개각. 지금 모든 장관들이 일 잘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문제되는 자리, 그것도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자리 몇 자리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개각이 자꾸 그럼요. 뒤로 교육부, 미뤄지죠. 뭐 환경부 이런 등등. 예. 이 역시 자꾸 밀리는 게 뭐 8.15 광복절 메시지가 흐려질까 봐 여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청문회가 부담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본질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네. 일을 못하고 한계에 달한 장관이 있으면 교체한다. 이게 유일하고 본질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근데 부수적인 것들, 이른바 정무적 고려들이 본질적인 것을 자꾸 가린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대학 입시 문제도 교육부에서 결정 못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위원회에다가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또 뭐 공론위원회 또 꾸려가지고 넘겼는데 거기서 하청의 재하청이죠 말하자면. 근데 시간만 끌었고. 결론 못 내가지고 다시 교육부로 옮겼어요. 그러니까요. 올렸어요. 예. 또 뭐 전기요금 그 누진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얼마 안 되더라. 또 그래서 화났다.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이런 건 이제 어려운 사안인데 이게 지난 정부하고 비슷했는데 이제 이런 거겠죠. 우리는 다를 거라고 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랑 거의 프레임이 똑같거든요.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. 그러니까 예. 반응이 더 박한 것이고 규제 완화 이슈도 이게 꼭 필요한다고 판단하면은 진정성 있게 판단이 바뀌었다. 설명을 하고 이게 전반적인 국면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. 예. 이른바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요즘 계속 시비가 붙는 게 대통령 대선 공약 때 이 워딩은 이게 살아있고 뭐 저 워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.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. 그게 이걸 중요한 게 하느냐 아니에요. 마느냐가 핵심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그 어제 SNS상에 나온 글이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뭐 정부 핵심 인사 아마 청와대 인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. 만났더니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탄하더라 이런 글을 그렇죠. 올렸잖아요. 뭐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 뭐 그러니까요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고 근데 박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재확인을 했습니다. 분명히 들었다. 예. 근데 저도 이제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논란이요. 프레임 자체가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이에요. 안 좋은 프레임. 그럼요. 예. 자, 뭐냐면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제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상당수 진척이 됐어요.
야당, 보수 야당 의석수는 많지만 질이 멸렬합니다. 그렇죠. 이른바 뭐 보수 기득권, 보수 언론 장기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뭐 지금 여권과 청와대 독주 상태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제 정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관료들이 말을 안 들고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면은 실제로 있긴 있을 거예요. 그래도 하지만 계속 어. 남 탓, 뭐 핑계의 반복으로 인식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니까 이제 청와대나 뭐 여당의 힘을 실어야 줘야 되겠다.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무능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네. 그리고 이 관료 걸림돌 이야기는 몇 번 나온 결국 또 장하성, 김동연 갈등설로 확산으로 이어지고 청와대가 한쪽에 힘을 못 실어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는요. 진보 정부 아니라 보수 정부에도 항상 나오던 이야기. 항상 나오는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돌파해서 일을 그럼요. 해대로 해내느냐 이거죠. 예. 지금 쭉 그 윤태곤 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한 분야,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네요. 전반적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적폐청산 이후에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 집회 때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어느 정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지도도 높아졌고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런 네. 말씀인 거죠. 네. 어디서 돌파구를 좀 찾아야 할까요? 이게 정석이라면 이제 좀 전당대회를 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또 그거 안 되죠, 지금. 그러니까요. 초반에 이제 이재명 지사 논란, 이것도 이재명 지사 자체보다는 그 논란이 오히려 분위기를 흐린 면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은 뭐 다행히 이 지사 이야기가 좀 뜸한 것 같기도 합니다. 좀 들어갔어요. 예, 오늘 강원도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대표 후보 3명 다 민생 문제를 강조하더라고요. 민생 문제 강조는 좋은데 그건 뭐 이건 다 아는 얘기고 네. 어쨌든 전당대회가 새로운 흐름을 못 만든다. 그러니까 이제 침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제일 크고 또 제가 진짜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요. 뭐요? 특활비 문제. 거기서 뭐 그대로 두는 쪽으로 영수증 그러니까 처리만 지금 하는 이제 쪽으로.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특활비 오래 간다, 영수증은 낸다 이런 식으로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바른미래당, 정의당, 민주평화당 다 반발하고 있고 전당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제가 볼 땐 맞아요. 예, 예. 근데 당 대표부들은 그 대표라고 그렇다 치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별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. 그럼 이해가 안 되죠. 네, 이런 게 실망감을 주는 거죠. 네. 얼마 전 나왔던 그 이른바 삼철 회동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전해철, 양정철, 이호철 서로 다 친한 사람이고 이분들이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? 아주 자주는 아니라 종종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예, 예. 근데 지금 짚어본 것처럼 이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모임도 주목을 받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삼철 회동에서 뭐 무슨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 결론이 당청이 다 따르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일이죠. 되는 얘기죠. 네. 이건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정치권의 가십 정도 그렇죠. 봐야 되겠고. 자,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망해 봅시다. 자, 일단 13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죠. 네, 정상회담 에 대한 예. 뭐 의제라든지 일정 뭐 대한 이야기인데 이틀 후가 광복절. 평양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이야기도 나오고 개성의 이제 연락사무소 일단 남북 관계 쪽이 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. 비핵화에 대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다른 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을 풀자는 쪽이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남북 관계가 뭐 조금 더 성과 보였다고 해서 이게 회복될까요? 결국은 민생 문제인데 핵심은. 그러니까요. 이게 남북 관계 잘 풀리고 평화 정착되면 다 박수 칠 겁니다. 근데 이제 국민들 관심사는 민생 쪽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예. 자, 이런 성과가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 느낌의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습니다.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그래요. 큰 의제를 성취하고 나면 국민들 관심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특히 안보, 외교, 심지어 전쟁 이기고 나도 경제로 가거든요. 처치 맞아요. 2차 대전에 승리하고 정권에 내줬어요. 네, 네. 그것도 다 경제 문제 때문이었던 그렇죠. 거죠. 예. 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60%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, 그 청와대도 여권 전체도 너무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지지층만 볼 게 아니라 네. 보수 쓸 수도 있고 진보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과단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과단성 있게 이제 네. 할 일을 하고 네. 또 평가받고 그렇죠. 지지율 좀 떨어져도 뭐 그래 네.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. 그렇죠.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방어막도 생기는 거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고요. 1부 마칩니다.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.